자, 그리고 이분은 오늘 강소영 변호사 또 김한나 변호사 더 오셔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인사 지금 발표가 일부 됐는데요. 뭐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을 했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수석은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사회수석이 지금 인사 발표가 냈고, 그리고 이번에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 여기는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가 이번에 또 지명이 됐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눈에 띄는 건 경제 전문가들이 먼저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예, 요 내용들 포함해서 더 다른 이야기,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여튼 무진장 많이 하고 있는 건 티가 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자 2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선거 기간 동안 좀 바빠가지고 저희가 자주 못 봤었는데 오랜만이고요.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만 셋이에요. 자, 여러분 각종 뭐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나 아니면 민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우리 노영 변호사님 뭐 이혼 상담 이런 거 되나요? 그럼요. 변호사들은 기본입니다. 이혼 상담은 기본입니다. 예, 자, 여기 3명 있어요. 3명 있으니까 여러분 뭐 각종 민원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2막 이혼과 함께.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변호사들 웃겨. 어떤 변호사가 그랬잖아. 옛날에 이모 변호사가 자기 이혼을 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 시킨 사람들끼리 다시 재혼을 시켜. 그러니까 애프터. 그래놓고 또 다시 이혼을 시켜. 그래갖고 한 사람한테 3번을 뽑아먹었어. 와, 진짜. 야, 이거. 근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그거를 또 극화시켜가지고 방송에 나와. 진짜 대단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창조경제요. 보고 계신 방송은 이혼 숙녀 캠프가 아닙니다. 네. 한겨레 TV 뉴스다이브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한겨레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봐요. 저희가 이제 좀 자리 잡으면 다양한 거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실 일 많을 거예요. 좋아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뭐 바로 다음 날부터 뭐 회의를 몇 시간 했다, 퇴근을 몇 시에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일찍 출근하고, 요새 출근할 때 이제 막 전화기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트렌드가 된 것처럼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뭐 점심은 김밥으로 해결하면서 계속 공무회의 이어갔다. 일 시킬 때는 밥을 좀 잘 먹여야지. 하루 이틀이니까 봐주지. 그렇죠. 김밥만 계속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근데 이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윤석열 혼자 한 말을 길게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말을 길게 하고, 정말 의결해야 될 안건들은 뭐 수십 개, 뭐 수백 개 막 탕탕탕탕탕 쳐버리고 끝나는 그런 형태의 국무회의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공무위원들이 지금 너무 싫을 것 같아. 너무 인상을 막 쓰고 다 그러는 거지. 이거 술꾼이 가고 일꾼이 왔네. 그러니까 미치겠네 이거. 좋은 날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은 출근 안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퇴근 안 할까봐 걱정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사표 냈는데 안 받아주고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거의 지금 3시간 반 첫 회의는 거의 얼차례 받는 느낌이었을 건데. 왜냐하면 그리고 이 의정관이 이번에 사회 볼 때 그거 제가 느꼈는 것이, 왜 벙쪘다가 혼났잖아요. 의정관이. 근데 그게 의정관도 버릇이 된 것이, 국무회의 하면 평소에 그냥 윤석열이 앉아갖고 시작하면 바로 그냥 자기 먼저 와라락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견 없음 안녕 이렇게 끝냈던 회의 방식이었다 보니 혼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왔냐라는. 근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명석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급지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님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최고회의 하거나 할 때, 당에 있을 때에도 모든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 누가 봐도 이제 복심이 아닌데도 그걸 막 2시간씩 다 듣고 그 대신 결정은 빠르게.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좌우의 내용들을 같이 통합하는, 진짜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대통합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그런 습관과 패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래서 맞아요.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반대 얘기만 하고 맨날 레드팀처럼 딴 얘기만 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만 한번 들어보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저런 의견도 있구나.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기 논리는 저거구나. 그렇죠. 계속 얘기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강훈식 비서실장 뭐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만. 아 그래요? 잘 알아요? 어때요? 하루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푸석푸석. 푸석푸석. 기사도 났던데. 네. 아무튼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이틀 사흘째 되는 날 뭔가 바뀐 게 티가 난다. 라는 평가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70회 현충일이고요. 그 현충일 그 추념식 행사가 현충원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했던 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 한다. 왜곡된 역사인식 바로잡을 것을 또 당부했다라는 메시지들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게 현충일이 됐건 광복절이 됐건 자리가 있을 때마다 북한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첫 이런 그 공식 자리 아니겠어요? 평화를 이야기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느껴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게 인지가 되죠? 그럼요. 일단 그리고 원래 전통적으로 현충일 그러면은 일단 순국선열 단어가 생각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기념관 가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의미가 굉장히 협소해. 특히 대구 지역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유공자라 하면 이제 전쟁에서의 유공자도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포함되지만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범위를 당연히 넓혀야 되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은 어느 행사 가든 자유 그랬는데 사실 본인이 자유를 훼손하는 가장 주범이었잖아요. 언론의 자유도 그렇고 모든 자유를 말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야기하던 자유는 민주당은 북한 또는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이니까 반자유고 나는 자유야. 이 차원에서 그냥 네거티브식으로 그냥 계속 해왔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 변제를 뭐 정부가 해주겠다고 얘기한다는 동 홍범도 동상을 옮긴다는 동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첫 현충일을 맞아가지고 바로 의미를 이렇게 딱 규정을 해주니까 마음속으로는 정말 힐링받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때까지 상처가. 그리고 취임 선서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깊은 상처 위에 희망의 꽃이 피워야 된다는 준엄한 명령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지금 솔직히 너무나도 상처뿐인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인가. 강대강 부서지는 그리고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시대 정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말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참 오늘 이 현충일 추념식 행사 끝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당동의 남성시장이라는 곳을 들렀더라고요. 이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가셨던데 오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뭐 비닐봉지 직접 들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인사하는 모습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이게 지금 뭐 실현된 자리고 대통령 취임하고는 처음으로 대민 접촉이 이뤄지는 자리였는데 근데 오히려 또 경호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걱정돼요. 네, 진짜 걱정돼요. 저는 이제 걱정 안 돼요. 이제는? 저 남성시장 되게 잘 알아요. 저희 동네 옆에 뭐라는 게 없어 어떻게? 남성시장을 제가 자주 이용하고 그러세요? 우리 아빠도 남성시장에 맨날 가서 뭐 사갖고 다녀요. 근데 우리 집에서 버스 한 번 타면 거기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부녀가 하는 통닭집이 있어요. 그 새벽 4시까지 하는데 부녀가 하는 통닭집인데 통닭 2마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2마리가 23,000원이에요. 2마리에? 네. 요즘 가격 정말 맛있어요. 옛날 통닭인데.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 얘기하다 닭집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게 그런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걸로 그거를 사면 되게 좋은데 문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다 그렇게 저렴하고 거기가 사실은 그 서초동 옆이거든요. 방배동 있는 그렇죠. 서초구와 동작구 딱 경계죠.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요즘 점점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던 데인데 저는 대통령이 현충원 들렸다가 거기 가신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느끼는 거를 제가 느꼈다는 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제가 방송하는 그 스픽스에도 옆에 보면은 콩집이 있어요. 콩두라고 콩두부집 이런 거 파는 집인데 그 집도 그래요. 대통령 되고 나니까 선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다 너무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개인 생각이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인 것 같고 서민들이 기뻐하는 이 세상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남성시장 하면 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지역구 경기예요.
서초니까. 네, 제가 서초갑인데 그 길 건너는 이제 류삼년 지역위원장님 동작을니까. 그리고 그 길 건너 이쪽은 방배 저희 서초갑인데. 아니 그 다리 길 하나로 너무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저희가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쌍욕을 하고 가고 거기는 막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남성시장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또 희망을 보고 또 통당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거의 맨날 시켜 드시도록 하시고 월요일에는 쉬니까 월요일은 시키지 마시고 강협위원장님 제가 그 동네 지역구 사람이에요. 제가 유권자예요. 저한테 좀 잘 보여보세요. 저 늘 잘 보이고 있는데 잘 못 보셨어요? 제가 노영희 변호사를 너무 사랑해요. 통닭을 사달라고. 아, 네. 지금 저는 이 방송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잠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품격 방송이에요. 예. 그렇죠. 저희는 모든 내용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아까 통닭 2마리에 23,000원. 너무 싸요. 상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1989 옛날 통닭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길거리 안에서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부녀가 진짜 새벽 4시까지 불을 켜고 부녀가 하는 남성시장 내 통닭집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 이수점으로 뭐 우리 빵집도 지금 장사 잘 돼요. 그 서민경제의 어떤 선거날 매출 급상승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 인사가 뭐 일부 발표됐지만 경제 관련된 수석들과 비서관들 먼저 채우고 지금 경제가 힘들다, 민생이 힘들다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됩니다. 챙기고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취임 첫날 비상경제 TF 그 회의들 통해서도 일단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 뭐 결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또 빨리 하잖아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오늘 얘기 듣고 내일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지금 뭐랄까 어색한 동거랄까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무위원들은 멍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표 좀 받아줘. 그러니까 밤새고 막 일하면서 보고는 해야 되니까 정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 민방위 복장이라고 하는 그 점퍼. 맞아요. 오늘 노란색 점퍼를 입었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는 계속 청록색 점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옷 바꾸는데 돈 쓰지 말자. 나 사이즈 맞는 게 없어서 이거 입고 온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본인은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국무위원들이 초록색 입고 있는 사람이 불편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미리 말을 해주는 거죠. 나는 옷이 맞는 게 없어서 이거 입지만 당신들 불편하지 말아라. 있는 거 그대로 입어라. 그러니까 원래 이 그 왕들 중에요. 딱 왕이 즉위하자마자 막 궁궐부터 지으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겠다 이런 사람 중에 성군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 없는 인간들이 원래 보면 형식을 중시하고 거칠애를 중시하는데 윤석열 보세요. 국군에 날 때 그 막 국민 세금으로 막 의전하고 그런 거 보세요. 이번에 그 대통령 작은 선글라스 꼈었죠. 달리는 거 얼굴이 매우 힘들어 보이던데 여하간 그 이번에 취임식 때도 예포 이런 것도 안 쓰고 얼마나 좋았어요. 형식적인 거 다 없애버리잖아요. 자 오늘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나오는 발표들 브리핑들이 있으니까 조금 짧게 설명해드리면 새 정부의 명칭 이게 국민주권 정부 쓰는 거냐 마느냐 뭐 말 많았었는데 국민주권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서 위기관리센터 안보실장 직속으로 넣는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 통합수석실로 확대. 여기에 청년 담당관실이 또 신설이 되고요. AI 수석실이 설치가 되네요. 장미 변호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그러니까. AI 수석실 설치가 돼서 여성가족 비서관 등 성평등 가족 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 비서관실을 설치를 해서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하겠다라는 내용까지. 곳이네. 사법제도 비서관실. 이거 지금 우리 셋 다 지금 탐내고 있는데요. 방송을 하는 건 전달을 해드리기 위한 것인데 이 세 사람은 야 저기 내가 어디 들어갈 수 있나 뭐 이 생각. 전화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전화 늘 잡고 계시는 거. 전화가 안 잘 때도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빨리 와라 이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방송의 이 컨텐츠 지금 저 빼고는 세 분 다 법조인입니다. 아까 떠난 사람도 법조인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법조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법 관련된 걸 좀 진행해야겠어요. 그래 딴 소리 안 하지. 특검
뭐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던 내용들도 있고 그 중에 특검 말고 하나 더 통과됐던 게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있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검사징계법.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게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네. 이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과의 비교를 좀 해보자면. 아니 보시면은 느낀 게 검사를 자르려면은 검찰총장이 징계를 안 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 청구를 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헌재에서 재판 다 거치고 어쩌고 하는데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그 재판 끝나고 나면 갑자기 자기 피해자인 척하면서 나 이제 사표 낼래.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걸 몇 번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검찰은 그냥 공무원, 검사는 공무원인데 왜 이 공무원을 이렇게 유다르게 무슨 뭐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투표로 선출한 공무원들을 면직시킬 때처럼 그렇게 엄밀하게 하냐. 말 안 들으면 잘라야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가야 된다. 그걸 정신을 실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탄핵을 해놔도 그 지난번에 한덕수 씨나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핵, 그 검사들에 대한 탄핵 헌재에서 할 때 근거가 있어야지 탄핵을 하잖아요.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자료가 와야 되고 그 자료는 결국 수사 자료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를 안 해요, 자기네가. 맞아. 그러니까 수사 자료가 안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 루프처럼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고 싶어도 뭘 볼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탄핵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쪽 사람들은 봐라, 나 여기서 지금 면제받았다. 그러니까 탄핵 기각되지 않았냐. 나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니네가 탄핵권을 남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검사징계법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아하,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중요한 거예요. 되게. 말씀하셨지만 검사는 뭐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징계법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벌에도 형법에 딱 옆에 제목이 정해지면 그것이 이제 그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시 체계가 되는 거고 그렇겠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 효과적인 차원에서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검사징계법이라는 게 어떤 취지냐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마 어떤 방송보다도 쉽게 설명됐을 거예요. 이 이상은 없습니다. 요거 쇼츠 만드세요. 이런 건 돼.